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거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돈이 따라주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저도 그랬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부업을 하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통장 잔고는 늘 비슷했죠. 오늘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해당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들. 두 번째, 정말 간절히 살았지만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 세 번째, 돈도 잘 모았고 열심히 돈 모았지만 큰 돈을 못 버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매일 새벽 출근, 야근은 기본. 회사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직원.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함.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야 라는 믿음.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10년 근무해도 연봉은 몇백만 원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핵심 문제일 시간을 파는 일만 하고 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구조. 규모의 경제나 레버리지가 없는 업무. 대체 가능한 역할의 안주. 더 오래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착각.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한 고민 부족. 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킬과 내 스킬의 괴리.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시간을 팔지 않습니다. 가치를 팝니다. 결과를 팝니다. 솔루션을 팝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디자이너라도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과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사람의 수입 차이. 같은 개발자라도 외주업체 직원과 자신만의 앱을 만든 사람의 수입 차이. 실제 사례. 김정수 씨 가명 35세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10년간 야근했지만 연봉은 5천만 원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자신의 마케팅 노하우로 컨설팅 회사를 차린 뒤 첫 해부터 1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똑같은 능력, 똑같은 노력이었지만 구조가 달랐던 거죠.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첫 번째 그룹과는 다릅니다. 이들의 특징. 수입은 있지만 저축이 늘지 않음. 가계부도 쓰고 절약도 노력함. 어디로 돈이 새는지 모르겠다는 고민. 라떼 한 잔 5,500원, 점심 배달 1만 2천원, 택시 1만 5천원.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한 달이면 수십만 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소비가 아닙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다. 적게 벌어서 모을 수가 없다. 나중에 더 벌면 그때 모으지. 현재 욕구 vs 미래 목표. 단기적 만족 vs 장기적 안정. 체면과 허영 vs 실속.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포브스 선정 부자들의 90% 이상이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워런 버핏은 1958년에 산 집에 아직도 살고 있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회사가 커진 후에도 한참 동안 중고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검증된 해결 방법. 1. Pay yourself first 원칙.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을 먼저 빼놓는 겁니다. 남는 돈으로 저축하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2. 고정비부터 줄이기. 매월 나가는 고정비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등을 먼저 점검하세요. 라떼 끊기보다 효과가 큽니다. 실제 사례. 박민정 씨 가명 29세는 월 350만 원을 벌었지만 저축은 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 후 월급날 자동이체로 70만 원 저축, 고정비 30만 원 절약, 불필요한 보험, 멤버십 해지, 용돈을 현금으로만 사용, 카드는 집에 보관. 1년 만에 1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수입은 그대로였는데도 말이죠. 세 번째 유형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이들의 특징. 절약의 달인, 저축의 고수. 5천만 원, 1억 원도 모았음.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함.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함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핵심 문제 일돈이 일하게 하지 않음. 은행 예금에만 의존. 연 2-3% 이자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감.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중. 핵심 문제 이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 부족. 원금 손실이 무서워서 라고 하지만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금 2%에 넣으면 연 20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같은 돈으로 적절한 투자를 했다면 부동산, 주식, 사업 등으로 연 10-20%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리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1억 원을 기준으로 연 2% 예금 10년 후 1억 2,190만 원. 연 7% 적절한 투자 10년 후 1억 9,672만 원. 연 12% 공격적 투자 10년 후 3억 1,058만 원. 같은 원금이지만 10년 뒤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핵심 문제 3 스케일업에 대한 고민 부족.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고 버는 것을 늘리는 데는 소홀합니다. 검증된 해결 방법. 1.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 20-30대 주식 70%, 채권 20%, 현금 10%. 40대 주식 50%, 채권 30%, 현금 20%. 50대 이상 주식 30%, 채권 50%, 현금 20%. 2. 수동소득 구조 만들기. 배당주 투자, 부동산 임대 수익,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 실제 사례. 최영호 씨 가명, 42세는 20년간 모은 2억 원을 예금에만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금융 공부를 시작한 후 1억 안정적인 배당주 리츠, 5천만 원 성장주 포트폴리오, 3천만 원 개인 사업 투자, 2천만 원 현금 비상금. 3년 만에 자산이 3억 5천만 원으로 늘었고 연간 수동소득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수많은 경제학자, 투자 전문가, 성공한 기업가들이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방법 1. 수입원 다각화.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본업주 수입, 사이드 비즈니스 부수입, 투자 수익, 자산 수익, 수동소득 임대, 배당 등. 방법 2. 시스템과 자동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시스템을